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츠카타임 시작합니다. 현대의 첫 EGMP 적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공개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사전 예약이 몰리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35,000대의 계약이 이루어졌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아이오닉5의 국내 배정 물량은 26,500여 대입니다. 뭐요? 다 팔았네? 네, 다 팔았습니다. 이 상차를 증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수급 계획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여러가지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증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일단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협의도 빠질 수 없죠. 아이오닉5에 대한 노사 간 매너와 협의가 얼마 전 끝났는데 이제 증산을 위해 다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2만 대 정도의 물량을 좀 더 생산해 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의 스위스 법인이 아이오닉5의 사양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동호회 분들이 찾아내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완충시 주행거리를 사전계약 당시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자체 측정 결과 410에서 430km 정도가 나왔다고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기사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사양을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전예약을 받은 것인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더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더 감소할 것 같거든요. 스위스 법인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륜 롱레인지는 WLTP 기준으로 430km의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후륜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거리를 예측해보자면 대략 470에서 480k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륜 모델은 최악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게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350km를 조금 넘는 수준의 주행거리를 갖게 될 것 같고요. 후륜 모델의 경우 400k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나 EV의 경우 64kWh의 배터리 탑재를 통해서 WLTP 기준으로 484km,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406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나 일렉트릭보다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주행거리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나 EV의 화재 사고와 V2L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면서 좀 더 안전 마진을 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개발 단계에서 완충 시 5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은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해당 스펙이 퍼지는 것도 막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사전계약 개시 때는 제대로 밝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계약 하신 분들은 좀 속은 기분이 들 것도 같습니다. 올해에는 아이오닉5 외에도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현기차 그룹에서 여러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고요. 르노 삼성에서는 조에, 쌍용에서는 코란도 EV, 한국GM에서는 쉐보레 볼트 등 다른 회사에서도 전기차가 나옵니다. 물론 테슬라의 기세는 여전하고요. 이렇게 전기차가 쏟아질 텐데 충전 인프라가 적어서 폭증하는 EV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V2L 정말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충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행거리마저 대폭 짧아진다면 사람들이 겁나서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예상보다 짧은 주행거리를 갖게 될 현대 아이오닉5가 과연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